가치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치 있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가치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싸게 사는 게 핵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는 데다가 이제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게 가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싸게 사는 데는 좀 덜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뭐 카카오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미래를 변화시키고 좋은 기업이 될 거라는 데는 사실 저도 동의를 하긴 하지만, 그 기업들이 싸냐 비싸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안 하는데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이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싸냐 비싸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투자 방식이 가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투자는 사실 싸게 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상식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투자 이꼴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은 테슬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테슬라가 미래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테고, 그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플랫폼이 될 테니까 그 회사는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루이비통이나 뭐 샤넬 백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백을 2천만 원, 3천만 원을 주고 사는 거는 사실 뭐 좋은 투자라고는 볼 수 없는 거하고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치 투자 이꼴 투자라서 사실은 그 앞에 가치라는 말을 빼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싸냐 비싸냐를 따지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그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거니까, 결국은 그 기업이 벌어들일 수익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뭐 싸냐 비싸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도 과거에 기업이 벌어들였던 수익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있을 텐데, 투자라는 거는 사실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후에 이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일지를 예상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내다보고 한 3년 후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를 벌 잠재력이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 기업이 지금 싸냐 비싸냐를 이제 저는 따지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3년에 얼마 정도를 벌지를 예상을 하려면 결국은 과거 10년, 20년 전에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지가 사실은 이 기업이 앞으로도 어떻게 벌지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번에 볼 기말고사를 잘 볼지 안 볼지를 알려면 이 학생이 과거에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어느 정도 성적을 내왔는지를 알면 이 학생이 앞으로 이번에 볼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1차적인 요인은 심리입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게 돼 있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심리를 결정하는 이제 보다 그 뒤에 있는 궁극적인 요인은 결국은 이제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이면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은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이렇게 기업 실적하고 심리하고 주가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 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그 행동에 의해서도 우리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게 돼서 주가가 오르면 또 그 주가를 보고
결국은 내가 잘못 본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탐욕이 발동을 해서 사게 되고요. 또는 나는 지금 가격이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팔아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혹시 뭐 모르는 게 있나 생각을 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팔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거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그 사이에 사람들의 그 탐욕과 공포라는 심리에 의해서 더 크게 출렁거리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부자가 되려면 큰 수익을 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여러 부자들을 보면 큰 수익률을 올려서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적당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서 복리의 효과를 누려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지금 뭐 수백조의 자산을 가진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워렌 버핏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연평균 수익률이 아마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40년, 50년 꾸준히 올려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쌓은 건데요. 그래서 부자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가 버는 것보다 소비하는 거를 더 줄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남는 돈을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적당한 수익을 매년 차곡차곡 쌓아서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게 결국은 부자가 되는 길이고 투자에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주위 분들한테 하면 사실 다 아는 얘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실제로 실천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조급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뭐 살을 뺄 수 있을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적당한 양을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살을 뺄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살 빼는데 성공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수익을 꾸준히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게 이제 투자에 성공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조급함에 이제 굴복해서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